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소득 서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세금 신고가 들어가 있는 서류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고는 세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고는 세후를 인정을 합니다. 무엇보다 각 직종별로 꼭 필수 서류가 있는데요. 고소득자라면 꼭 봐야 하는 영상, 안 보고 합의하면 그 높은 소득 다 인정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자동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회사랑 합의하실 때 제출하는 소득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증빙하는 서류에 따라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세전, 세후 어떤 사고일 때 달라질까요? 오늘 사고 종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만 비교하여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세후입니다. 세금 떼고 난 이후에 소득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여기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교통사고 외에 다른 3자로부터 내가 다쳐서 합의를 하는 경우 이때에는 세전 소득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인정을 할까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보험이나 동일한 기준인데 부가세 신고 금액이면 될까요? 아니면 카드 매출?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서류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소득금액 증명원 입니다. 이 서류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7월 달부터 발급받는 서류인데요.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소득 금액만을 순수익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랑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수입 금액은 총 매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의 순수 소득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로 얼마 냈고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만데 이런 말은 합의할 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이랑 비슷하신 분들 계시죠? 프리랜서 분들 3.3% 세금 공제하시는 분들인데 보험 설계사나 저 같은 손해자동사도 이렇게 회사에 기속되어 있으면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학습지 선생님, 또 골프장 캐디 등 아무튼 일정한 급여가 매달 지급되지 않고 내가 일한 성과만큼 인센티브로 받으시는 분들은 월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을 산정한 후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이런 분들, 이 프리랜서 분들, 이분들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시면 매달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그 금액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통장에 받았는지 확인되는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 금액에서 사업자분들처럼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액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서류인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서류 기억나시나요? 네,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3.3% 세금 공제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이 서류 한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매달 급여 통장이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인정이 안 되니까 프리랜서 분들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소득금액 증명원, 줄임말로 소금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떤 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그렇죠. 쉽죠. 사대보험 신고 금액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교통사고일 때는 세후 세금을 공제한 후 금액을 인정하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세전 세금 공제 전에 금액을 인정합니다. 그래요.
직장인분들 4대 보험 신고 금액으로 인정하는 거 누구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회사 사정이든 개인 사정이든 4대 보험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 없이 매달 통장에 같은 날, 그것도 회사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통장 내역 보면 500만 원씩 매달 일정하게 딱딱 찍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500만 원 인정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인정 기준은 무조건 세금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2024년 하반기 평균 임금이 약 360만 원 가량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매달 찍혀 있어도 이분의 한 달 순수익은 평균 임금인 약 360만 원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분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피해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액을 계산하는 경우와 그리고 1년치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고소득자분들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상여금 때문인데요. 원천징수 금액에서 급여액과 상여금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여금 지급 기준 서류만 잘 증빙하면 이 두 개의 소득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 상여금 당연히 인정받는지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휴업손해에서는 쉽게 인정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의 발생할 상실 수익액이나 일실 수입, 즉 후유증에 대한 손해액을 계산할 때 이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심합니다. 월 현실 소득액을 구할 때는 정률적인 소득, 즉 변함없이 꾸준히 매달 받는 소득만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회사 매출 등에 따라 보너스 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임신이나 출산 등 복지 차원에서도 받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어떤 사유 때문에 변화하는 금액은 인정이 되지 않고, 회사 취업 규칙이나 내부 기준상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 상여금액이 크게 나오신 분들,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하고요. 급여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 서류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원, 직장인분들은 4대 보험 신고 금액,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상 상여금이 높으시면 취업 규칙 등 내부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여 이만큼의 피해가 생겼다고 하면 이만큼의 피해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그 중에 월 현실 소득액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니까 오늘 영상 꼭 기억해 두실 바라고요.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보상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동사 홍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